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레오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플레오스 개념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IT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건데 자동차에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동차로 이 개념을 갖고 들어왔다는 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테슬라가 먼저 했어요. 그렇죠. 하긴 했죠, 먼저. 네, 테슬라가 먼저 했는데 이 플레오스라는 전략은 일단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뭘 기반으로 했냐면 E&E, Electronical and Electronic, 전기전자예요. 그렇죠. 전기전자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기차가 스마트폰화가 되려면 통합 OS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범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인포테인먼트가 올라가야 되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반 비클로 자율주행을 클라우드와 결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게 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개념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제대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서브프레임의 나사 사이즈나 배터리에 볼팅 몇 개 세면서 플랫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잊으세요. 전기차의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수 불가결함을 넘어서 이제 70% 80%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핵심 기술의 이제 중심 허리축이 되는 겁니다. 자, 플레오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분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16:9 모니터 사이즈로 갈 줄 알았다. 이거 잊으세요. 이거 상관없어요. 아예 무관합니다. 예, 사이즈 상관없습니다. 비율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16:9로 구현된 건 SDK나 API가 16:9 화면으로 구현하기가 제일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재 디폴트니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벨롭먼트 관련해서 이제 개발자들에게 규격화된 그러한 소스나 튜토리얼을 제공할 때 네. 16:9 화면이 가장 용이해요. 그렇죠. 개발하기가. 그러니까 그 규격을 처음부터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해서 16:9를 제시를 하는 거고,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기업도 그렇고 현대기아도 그렇고 그 외의 기업들도 초창기에 가장 범용화된 그런 예시로서 16:9가 현재 가장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TV도 16:9, PC도 16:9, 모니터는 16:9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발이라는 건 범용성에 있어서 표준 규격이 곧 깡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16:9로 다 바뀌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렇게 이제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 네네. 차에는 하나의 비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게임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게임 엔진 같은 거에서 우리가 빌드를 할 때 그냥 API에서 불러와서 16:9, 16:10, 뭐 또 4:3 그냥 클릭 한번 하면 그 비율로 자동으로 맞춰지는 함수가 로드가 돼요. 그거니까 똑같아요.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개발자들은 이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오스가 뭐냐? 플레어하고 OS가 합쳐진 거죠. 네네. 라틴어로 더하다. 예? 운영체제를 뜻하는 OS가 합쳐진 건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건 플레오스 비클 OS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OS와 인포테인먼트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제 OS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이 OS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지속 가능한 개선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듯이 전기와 수도는 계속 뭐 집을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또 이사를 가거나 계속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기존에는 하드웨어,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어기가 있고, 그 제어기마다 소프트웨어가 붙었어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그 특정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는 한 세트였죠. 전용이었죠, 그냥. 같이 개발을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개선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하드웨어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붙여서 오류가 없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자동차는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필품이라서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오랜 시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있으니까 이게 많거든요. 얘네끼리 또 통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끼리 이거 고쳤는데 원래 있던 다른 애들이랑 맞아 떨어지는지 네.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막 기능들이 누더기처럼 덕지 붙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차가 그래요. 이 복잡성에 있어서 너무 개발자들도 시간이 지나서 구성을 해놓고 나니까 뭐 어찌저찌 동작을 하는데 신뢰성과 또 안정성, 가장 중요한 지속적인 가치 제공 면에 있어서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펌웨어를 붙게 되면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개선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분리를 하는 그 설계 방식을 우리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추상화, 추상적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굉장히 좀 이게 단어는 어려운데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여태 이쪽에 계시던 분들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영어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레이어화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하드웨어는 복잡한 구조를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맞게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이라는 건 하드웨어의 복잡한 구조를 숨기는 거야. 숨기고 뭐만 드러내냐면 컴팩트화된 아주 단순화된 API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이 뒷사미를 구동시키는 하드웨어인데 이게 바뀌더라도 그냥 얜 뒷사미야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더 화질이 좋아졌고 또 카메라 화소가 더 좋아졌고 뭐 화각이 넓어졌고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그래 얘는 그냥 예전에 있었던 뒷사미지 라고 인식을 해서 하드웨어만 바꾸면 소프트웨어 예전 게 그냥 붙는 겁니다. 이게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 하드웨어의 특성을 어디에서 제공을 해야 되냐면 OS 업체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OS는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하드웨어 맞게 이걸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하드웨어 업체에서 원래 설계할 때 아주 단순화된 API만 소프트웨어가 인식해서 구동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가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뭐 중앙 PC박스가 성능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느려. 그럼 그전에는 이것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다 바꿔줘야 되는데 네. 이제는 PC박스 유닛만 바꾸면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PC를 생각하시면 돼요. IBM PC라고 하는 규격화된 규격에 CPU가 바뀌어도 내 윈도우를 새로 깔 필요 없이 윈도우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뭐 새로 무슨 카드를 사서 꽂았어요. 그러면 그 제조사에서 드라이버를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구조가 똑같이 이제 컴퓨터로 이제 구성화돼가지고 도메인 PC가 구성이 돼서 이 자동차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IT 업계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자동차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테슬라가 진작에 먼저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키왕짱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내연차와 기존의 테슬라 간의 이 산업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먼저 했기 때문에 훌륭하고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왜 먼저 할 수 있었냐면 테슬라는 협력사를 거의 많이 거느리는 구조가 아닌 수직 구조 방식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를 모델 S 초창기 모델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캔통신을 위주로 해서 자동차를 설계했다가 모델 3부터는 완벽하게 통합 OS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근간이 없어요. 그래서 갈아엎기가 좋은 거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하거나 전체 구조를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면 지금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가 막 6티어까지 있는데 기술 표준서부터 만들고 모든 협력사들이 이 표준대로 전체 생산 라인과 소프트웨어 제작 개발 프로세서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우린 그거 못해서 죽는다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네. 이게 자동차 회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는 극히 일부, 핵심이 되는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뭐 차대, 극히 일부만 하고 거의 막 70% 이상의 부품들을 다 협력사에서 제공받는데 그 협력사에서 제대로 된 통합 OS 방식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통합 OS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줄 만한 협력업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이라는 것도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의 그 복잡한 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 OS부터 시작하기가 정말 좋은 입장이었다. 그러면 기존의 내연차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못 한 건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차 입장에서는 테슬라보다 더 엄청난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완전히 막 뒤집어 엎는 그렇죠. 뒤집어 엎는 거죠, 진짜. 막 판을 뒤엎는 그런 변화가 지금 생기는 게 이 통합 OS로의 진화입니다. 그래서 플레어스 OS는 어떤 환경에서 작동을 하느냐? 이 통합 OS로 작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PC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비클 컴퓨터라는 HPVC라고 현대에서 명명한 PC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네. 제어기를 분리를 해놨어요. 네네. 제어기 I/O 인풋 아웃풋 컨트롤러 요거를 존 컨트롤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세 개를 두고 네. 중요한 기능 제어를 이 존 컨트롤러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비클 내의 통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가 셧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PVC는 그 외에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종합적인 통합 OS용 PC 시스템입니다. I/O 컨트롤러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와이어리스 FR 컨트롤러가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커넥티비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비클 투 에브리띵은 외부 클라우드와 접속을 해서 자율주행이든 정보든 받으려면 통신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도 별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통신 컨트롤 유닛을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닛이라고 현대에서는 명명을 해서 네. 따로 모든 통신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컨트롤하는 그 제어기를 또 따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통합 OS를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이게 다 분리가 돼야 되고 그렇죠. 특히나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된 코드를 통해 강력한 보안을 또 처음부터 구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 OS 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플레오스라는 자동차 통합 OS입니다. 네. 이 플레오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비클 OS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개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돼서 개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몇 년이 지나도 새 차가 되려면은 통합 OS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OTA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자동적으로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게 그런 방식입니다. 거기에다가 통신 보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세 개로 라인을 분리를 해서 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 존 컨트롤러 3개와 통합 PC 시스템으로 단순화를 시키니까
기존의 마이컴 수가 66%나 줄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개 정도가 이제 아이론 6에 들어가 있는데 이 40개가 한 13개 정도로 이제 앞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와, 많이 줄어드네. 그러면 이제 뭐가 또 줄어드냐면 하네스가 줄어들어. 그렇죠. 하네스가 줄어들면 이 하네스가 지금은 대략 한 100kg 정도의 무게를 증가시키는데 무게도 가벼워지고 하네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복잡하고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가 노후되면 어디에서 단선이 벌어지게 되면 수리도 힘들어. 그리고 하네스를 위한 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단순화된다. 요번에 그 시스템을 제가 잠깐 봤더니 네. 그 이더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8V 전력 시스템까지 PoE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통신 라인이 예전처럼 복잡하게 하네스가 갈 거 없이 네. 랜 케이블 하나 딱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적용이 되냐? 2026년 2분기부터. 그러면 대표적으로 GV90. GV90부터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2030년까지 전 차종. 전 차종에 적용이 되는데 최소 2천만 대. 이야, 2천만 엄청나네요. 대에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겠지만 일단. 목표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플레어스 커넥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AOSP하고 AAOS하고 들어보셨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이게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AOSP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입니다. 네. 이게 기본이고 거기에서 AAOS가 나오는 거예요. AAOS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와 오픈 소스의 차이는 뭐냐?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게 안드로이드인데 이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인증을 하고 앱스토어도 구글이 관리를 하고 그렇죠. 기술 협력을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증된 OS입니다. 근데 오픈소스는 그냥 누구나 가져다가 가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소스 예를 들어서 BMW나 또 현대 CCNC, CCRC가 이제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건데 네. 이런 것들은 제조사가 이제 인포테인먼트 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맞춰서 기능 구현을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구성하는 기본 SDK나 API를 가져다 와서 그걸 여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을 네.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AAOS는 그냥 구글에서 표준으로 야 이거 갖다 써. 이거 플랫폼이야. 그냥 너희들 갖다 쓰면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협력해서 지원해 줄게. 네.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구글과 같은 IT의 또 플랫폼에 있어서 굉장히 개발 인력과 경험이 많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AAOS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서는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네. 지속 가능한 가치를 구현하는데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돈이 나가. 뭐 그렇죠. 돈이 나가. 돈을 줘야 되죠. 네. 네. 그리고 자동차 정보 상당수가 구글에 넘어가야 돼. 그렇죠. 이 제조사들이 처음엔 이걸 난색을 표해서 아, 아니 그냥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그냥 팀 꾸려서 대충 인포테인먼트 만들면 되는데 구글에다가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그러니까 굳이 데이터를 줘야 되냐. 그리고 또 구글이 막 우리 자동차 데이터 가져가면 혹시 아냐 구글이 전기차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제조사에 제공해가지고 우리 난처하게 하면 곤란하지 않냐. 물론 기업에서 그러진 않지만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하고 협력하다가도 이 데이터 제공 부분에 있어서 떠그러지고 그리고 또 라이센스 사용료 부분에서 또 부담을 느껴서 사용하다 말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오픈소스를 가지고 했는데 오픈소스 가지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최적화도 안 되고 심지어는 OTT를 띄우는데 화면이 막 잘려서 나오고 막 대환장 파티가 벌어진다고. 그쵸. 왜냐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만큼 그걸 솜씨있게 잘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아예 없어. 그러니까 못해. 뭐 소프트웨어 뭐 다 코딩으로 하지만 하드웨어 펌웨어 레벨의 그런 코딩과 이
이 추상화 기반 위에 올라가는 코딩은 전혀 다르거든요. 시공업자에게 인테리어라 그러면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 거예요. 딱. 그거야. 네,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 의욕은 뭐 넘치겠지만 해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업데이트도 늦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게 머릿수가 깡패라. 그러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됐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인포테인먼트 앱 개발자 대비 100배가 넘어요. 100배수가. 개발자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채찍 들고 해라고 휘두르면 뭐가 나와.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특성상 안드로이드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니까 중국은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다 자동차 회사들이 안드로이드 안 쓰려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말고 오픈소스로 하려면 중국에 와가지고 다 손벌리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나 기자들이 그거 보고 와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대단하다고 하는 건데 이 인포테인먼트는 소프트웨어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플레이어스에서도 커넥트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인포테인먼트를 구분해 놓고 여기에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구글 AAOS를 기반으로 인포테인먼트를 하고 이 안에 글레오 AI라는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보셨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대단한 거냐? 그냥 챗 GPT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 퍼포먼스 비클 컴퓨터 네. HPVC 이 녀석에 실제로 AI 프로세서가 들어가 네. 있고 네. 걔가 약 FP32 기준 약 20 TOPS의 네. 애플리케이션 4 LLM 즉 네. 라지 랭귀지 모델. 네. 그래서 챗GPT를 로컬로서 굴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온 디바이스. 네, 온 디바이스. 네. 그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면 코파일럿 PC 플러스예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가 자동차에 들어온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또 이게 꼭 온 디바이스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하고 이제 네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외부를 통해서 또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인포테인먼트인 클레오 커넥트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잡았냐? 일단 자율주행을 위한 칩셋이 200테라플롭스의 네네. 성능을 갖춥니다. 200테라플롭스면 어떻게 보면은 뭐 자율주행용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최선이 아니라 이게 디폴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캐스퍼서부터 현대의 대중차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이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가 2027년 말까지입니다. 말까지 2027년부터가 아니라 네네. 말까지 적용을 하는데 캐스퍼를 비롯한 일반 대중차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제네시스나 플래그십 모델은 레벨 3나 그 이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더 강력한 칩셋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테라플롭스는 마른 안주 하나에 맥주 둘이야.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가지고 현대가 그것도 2027년에 한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현대는 되게 보수적인 기업이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걸 하는데 기본은 이렇게 해서 깔아 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BYD가 시내눈을 통해서 대중차에도 자율주행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으로 잡는 게 100테라플롭스 정도의 레벨 2 플러스란 말이에요. 네. 딱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의 2배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참고로 200테라플롭스라는 것은 초당 200조 원의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NVIDIA의 RTX 4050 그래픽 칩셋이 딱 200테라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물론 에이다스용과 그래픽은 작동 방식이나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연산을 비슷하게 그 정도 되는구나. 부동소수점 연산이 그 정도 성능이 되는 그러면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이제 앱 구동용 칩셋은 20테라플롭스. 네. 그럼 이제 요건 어느 정도 성능이냐? 플레이스테이션 5보다 2배 이상이에요. 그렇죠. 충분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가 1.6 테라플롭스인가 그럴 거예요.
로봇 청소기 중에서 가장 MPU 성능이 좋다고 하는 게 요즘 드림이더라고요. 요게 5테라플롭스야. 오, 꽤 좋네요. 그래도. 그거의 4배야. 어. 애플리케이션 구동용 칩셋이 그 정도 되면 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것도 디폴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디폴트가 기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제 PC도 더 좋은 그 하이퍼포먼스 비클 컴퓨터가 나오면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요거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는 거고, 네네.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생태계 조성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플레이어스 플레이그라운드. 야, 이게 진짜 핵심이야. 이거는 다른 거는 뭐 이제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가 가장 오랜 시간 준비한 게 바로 이 플레이그라운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플레이그라운드 가보시면 각 부분의 SDK나 API 제공 항목이 네. 어마어마하게 상세합니다. 되게 잘 돼 야, 있더라고요. 이건 난 IT 업계에서도 이런 건 처음 봐. 보통 저 요즘에 솔직히 네. 제가 실물을 조금 놓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래서 직접 SDK를 요새 웬만해서 안 만진 지 한 2, 3년 됐는데요. 네. 이거 도큐먼트 보는 순간 다시 만지고 싶어가지고 다운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하나씩 찾아보고서 네. 정말 현대가 작정한 게 이거구나. 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이게 IT 업계에서도 사실 그렇게 제공을 안 하는 게 이 개발자들을 위한 환경이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간 그렇죠.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IT 업체도 그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서 상세하게 ADK나 API를 제공하지 않는다고요. 네. 여기 저 SDK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소스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튜토리얼을. 그래서 이제 딱 받아오고 말하자면 예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거기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거고,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I가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 OS가 하드웨어를 인식할 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반인데, 요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 개발자들이 그걸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열려? 앱 마켓이 열리는 거야. 앱스토어가 그렇지. 우리가 구글 앱스토어나 네. 또 애플도 있죠. 네. 그런 앱을 무료로 다운받거나 구입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좀 개발 좀 한다. 내가 만들어서 써. 내가 만들어서 인디비주얼 할 수 있는 거야. 그 심지어 내가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이걸 유료 앱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수익도 얻을 수 있겠죠? 자동차가 스마트폰화 되려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되느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자동차의 세부적인 기능이나, 심지어 나는 놀란 게 에이다스 부분에 대한 API도 다 제공하더라고요. 맞아요. 와. 저 되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사실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제공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IT 업계의 개발자들은 이미 익숙하니까.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나 뭐 PC 정도를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기계나 먹통되고 말겠지. 어? 그런데 자동차는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니까 네. 개발자들이 이거 진짜 바꿔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거 어. 보고 SDK가 공개됐다는 걸 보고 이게 어디까지 공개돼 있을까 궁금했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아까 나왔다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도큐멘트나 이런 게. 네. 그래야 되는 이유 자체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니까 그렇지. 개발자로서 제가 생각할 때도 네. 이거 건드려도 되나 싶은 부분이 많을 거거든요. 불안하거든. 네. 그런데 현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그랬을 거 아니야. 자기들도 야, 무서웠거든. 이거 바꿔도 되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그러다가 이제 되는구나. 그러고서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하도록 개발자에게 열어주려고 했을 때 똑같은 뭐 호라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 과부 그랬나? 심정은 과부가 안 과부 된다고. 심정 호라비가 네.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개발자들 다른 사람들 신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뭐 디벨롭먼트 할 때 불안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기본적인 SDK나 API를 아주 막 그냥 떠먹여주자. 네. 그리고 법적인 책임서부터 모든 안정성 테스트까지 다 해준다고 보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들이 두려워서 야 내가 이거 잘못 올렸다가 이거 문제가 돼가지고 자동차에서 사고 나면 법적 책임 묻어야 되고 뭐 손해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현대가 검증을 해서 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잘해놓은 게 SDK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ADAS 부분이야 이런데 데이터는 다 접근이 되는데 내가 그 파라미터 컨트롤을 못하게 돼 있다. 그걸 하면 안 되지 사실. 네, 그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ADAS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앱을 만들 수는 있는데 ADAS를 직접 조작은 못해요. 개발자들 중에서도 이상한 개발자들이 있거든. 분명히 있거든요. 있거든. 내가 ADAS도 편하게 바꿔볼까 이런 사람 분명히 나오거든요. 있어.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손대면 네.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그렇죠. 가는 거니까. 그거는 원천 차단을 제조사에서 하고. 그것까지 다 딱 허용할 수 있는 네. 범위 내에서만. 그런데 허용돼 있는 범위들은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이 체계화가 돼 있다. 그래서 아예 데이터를 안 숨기고 음. 로드 할 수만 있게 해놓고 오픈을 한 게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스마트폰화된 그렇죠. 새로운 시대의 모빌리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이런 차들은 뭐냐? 이런 차들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기 전에 있었던 햅틱폰, 그쵸. 뭐 초콜릿폰,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두 개 다 제가 네. 썼던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플레오스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은 레벨2 플러스가 2027년 말까지 디폴트로 모든 차에 적용이 되도록 준비를 마치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네시스나 또 상위 모델은 레벨 3나 그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은 현대차가 범용적으로 캐스퍼에서부터 팰리세이드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깡통을 사더라도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값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IT 개발자들이나 IT 사용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건데 이게 자동차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생태계 싸움에서 사실 테슬라의 우분투 기반의 리눅스 기반의 통합 OS와 이제 플레오스와 같은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통합 OS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생태계 싸움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플레오스가 사실은 최초냐? 그건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가 지금 GM도 쓰고 있고 또 볼보도 쓰고 있고 폴스타도 쓰고 있고 포드도 쓰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통합 OS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플레오스 전략처럼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통합 OS를 본격적으로 올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주고 또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앱스토어를 열고 또 이걸 기반으로 커넥티드 자율주행까지 통합하는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 그렇죠. 네, 이 전략은 현대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가 최초로 하는 게 생겼다는 게 저는 좀 그렇지. 약간 시장을 고무적이네요. 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연차 기반의 안드로이드 진영의 통합 OS 시장을 현대가 끌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BMW에서도 하겠죠 아마. 이거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토요타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전략은 이제 주요 폭스바겐도 지금 기존의 소프트웨어 전략 다 걷어치우고 이걸로 다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순차적으로 모든 제조사들이 통합 OS 및 AAOS를 기반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또 앱스토어 전략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나 삼성이 붙은 이유가 현대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를 통해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머지 제조사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태계 조성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와. 테슬라가 과연 우분투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통합 OS와 또 앱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앱스토어 전략, 아직 테슬라 시작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도 시작을 하겠죠? 하겠죠. 올해 내에 아마 시작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두 진영 간에 생태계를 놓고 벌어지는 이게 미래의 스마트 시장 및 또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시장에서의 승패는 대가리 싸움이야. 머리 싸움이라고. 사용자들이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태계는 개체수 싸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체수, 운전자를 개체수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좀 이상해요. 네, 그 개체수가 얼마큼 그 생태계에 서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승패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과연
이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뭉친 진영들의 타산 공세, 또 앱스토어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스마트폰화 시키는 이 전략적인 이 공세를 어떻게 프론티어로서 막아내고 시장을 계속 견인할 것인지, 이걸 보는 게 지금 어마무시한 꿀잼일 거란 얘기지. 근데 약간 테슬라가 이미 기반이 마련돼 있잖아요, 사실 테슬라는. 있지. 근데 유리하지 지금은. 또 반대로 불리한 부분은 저는 리눅스 우분투 베이스라는 게 너무 그걸 어떻게 과연 이끌어낼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이게 또 관전 포인트죠. 네, 그 사용자들이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일단 모여버리면 네, 테슬라도 방법이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우분투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OS를 만들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죠. 최선이었고 가장 빠르게 통합 OS를 얹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또 구글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또 테슬라의 핵심적인 데이터들이나 그쵸. 기술들이 다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뭉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기반으로 빠르게 적용을 했을 때 초반 기세는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통합 OS와 또 인포테인먼트로 확대되는 생태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플레오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현대가 다 한 거냐? 아닙니다. 예, 여전히 그 중심에는 구글, 그렇죠.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지속 가능한 개선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분리를 하면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 AI를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커넥티드 기반의 자율주행, 커넥티드 기반의 자율주행은 카메라와 레이더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스펙의 칩셋이 필요하진 않아요. 200텔라플롭스면은 기본적으로 레벨 2 플러스는 디폴트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레벨 3로 넘어가면서 그게 500, 600 그 이상의 테라플롭스의 강력한 칩셋과 또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고급 모델들은 별도로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 2분기부터 통합 OS가 들어가니까 GV90부터 아마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자율주행은 2027년 말부터가 아니라 까지 캐스퍼나 대중적인 모델의 디폴트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차를 사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괜찮은 게 누마라고 해서, 이 지방의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노인들 위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운전 자가로 하기도 힘들고 대중교통도 끊기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에 따른 목적 기반의 자율주행이 또 여기에 플레이오프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되게 사실 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이거는 사회적인 그 기업으로서 기여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기술로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 중에 하나예요. 그 휠체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소개를 하면서 장애인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목적 기반의 비클을 소개를 하는 것도 현대가 참 이례적인 방법이었어요. 항상 네. 하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을. 네. 그 PB5도 그렇고 그랬죠. 이런 게 이제 사회 환원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방향성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기술만 통해 뭐 가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이 안 돼요. 이건 그렇긴 사회 하죠. 환원이야. 네네. 말하자면 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통해 삶을 발전시키고 또 복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 목적이 바로 소외된 계층이나 이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시골에 계시면서, 지방에 계시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율주행차를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필요할 때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출타를 하셔야 될 때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라면 부르기만 하면 오잖아. 그렇죠. 이걸 기술 기업이 제공을 해야 그게 사실은 인류가 앞으로 번영과 복지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문명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종 도달 지점인데 그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IT에서 진작에 이 개념은 있었고 이제 와서 하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현대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네요. 기대가 되는 일을 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 클레오스 전략은 여러 가지 의미 면에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움직이는 제2의 거주 공간으로서 자동차의 거주를 통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2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전기차들, 초창기 전기차들은 과도기적인 거다. 그렇죠. 2025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2026년이 되면 스마트폰화된 전기차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클레오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드리면 화면 사이즈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인포테인먼트냐? 이게 그것도 아닙니다. 네. 예, 그건 하나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제 와서 2027년에 아닙니다. 현대에서 얘기하는 건 다 디폴트는 이때 다 범용 캐스퍼에까지도 적용하는 시점이 그 정도고 제네시스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현대 네. 전략이야. 그러니까 제네시스나 플래그십 전략이 아니다. 제네시스나 플래그십은 그 이상의 그렇죠. 또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그러한 놀라운 또 기능의 확장, 하드웨어의 향상 뭐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 IT나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요즘이 너무 즐거워. 이제 저희 전문 분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이제. 이제는 그전에는 이제 내연차 기반일 때는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발표만 들어도 너무 반가워. 너무 익숙하고. 아, 그거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이제 되는구나. 매일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고 있지. 빨리. 컴온.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정리해서 저희가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